위드팟 김광진 정주식의 시사정비서. 시사정치 팟캐스트의 안티. 듣다 보면 혼이 정상화되는 방송. 오늘도 뉴스와 썸타는 시사정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꿀잼 김광진입니다. 프로불편러 정주식입니다. 저희 지난번 방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편집장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꼭 주말에 챙겨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겠죠? 뭐. 앞으로는 저희가 종합편성 채널로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뭔가요?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정치만 하지 않고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역사편 하나 어. 하고 인물 현대사 이렇게 네. 했었는데, 그래도 종합 편성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면 했으면 네. 경제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할 수 없었던 분야죠. 경알못이기 때문에. 경알못의 투자 실패로 유명한 그 얘기는 하지 말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야심차게 모셔왔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요? 페이스북에 제가 이 글을 날마다 네. 그 미리보기가 아니고 뭐라고 하죠? 하여튼 먼저 보기. 네네. 먼저 보기를 해놓고 글이 올라올 때마다 딱 읽어보는데 아주 경제 분야를 재밌고 맛깔나게 네. 잘 풀어서 써주세요. 근데 걱정은 네. 글이 재밌다고 네. 꼭 말이 재밌냐. 이걸 장담할 순 없는데 그래도 자신 있는 건 저보단 재밌겠죠. 왜 갑자기 이렇게 약한 모습을? 제가 꿀잼 이제 캐릭터 포기하셨나요? 어제 제가 네. 아프리카 TV를 했는데 네. 거기에- 진짜 되게 많이 하셨다. 거기에 댓글 네. 제가 요즘 열심히 엄청 노력한다니까요. 그래요? 그 올리온 분들이 네. 사장님께서 잘 듣고 있어요 네. 라고 막 하면서, 근데 너무 듣는 건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왜 뭐가 힘들다는 건가요? 너무 노잼이라고.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이렇게 수가 쓰셨어. 없어요. 네. 깊이가 너무 있어요. 이렇게 쓰셨어. 그래요? 그게 또 저희가 자, 저희가 최도사님 모셔놓고 너무 저희 이야기만 했는데요. 저희 옆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귀엽고 깜찍하게 생기신 한 분이 앉아 계신데. 네네. 예. 한 반쯤 동의합니다. 네. 왜냐면 네. 그 남자한테 귀엽고 깜찍하다는 표현을 별로 듣는 그래요? 분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그래요? 같아요. 죄송해요. 예. 페이스북 하시는 분 중에 흰고님이라고 네. 그 유명한 많이들 분이죠. 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펀드 매니저를 하고 계시는 흰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시사정비소에서 경제를 담당하게 된 김흰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직 고정일지 아닐지는 방송을 해봐야 하는 건데. 제가 LG 트윈스 팬인데 그래서 설레발을 좀 자주 부립니다.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예. 경제를 꼭 좀 맡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본명은 밝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뭔가 이유가 있으신가요? 음. 본명이 공개됐을 때.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봐. 뭐 그게 제일 크죠 아무래도.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의 조직에 몸담고 계신가봐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국정원에. 네. 국정원이요. 예. 국정원의 비자금 특수활동비를 펀드 매니저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알고 보면. 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맺고 끊음이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러시네. 역시. 네. 저도 이 본명은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흰고님과 패치를 맺고 글을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 방송 시작하기 잠깐 전에 우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지에 대해서 잠깐 주제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도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직설에도 기사로 썼던데? 직설에도요? 네, 그렇죠. 뭐야? 알 수가 없습니다. 편집장님 아니세요? 네, 요즘 근데 이분이 이사한이라고 정신이 없어요. 네. 이사는 아니고 이사를 지난주에 끝냈고 회사 이사. 네, 저희가 지금 들어본 적 있습니다. 네, 직설이 지금 사업자 변경을 진행 중이라서 제가 사실은 뉴스를 못 봤어요. 근데 이거는 말하면 안 되겠다. 대표가 잘리는 네. 건 아니죠? 저는 유지되는 겁니까? 잘 기대하겠습니다. 자, 흰고님 모셨는데요. 예. 일단 각오 한마디. 예. 제 꿈이 나무위키에 등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위키. 제가 시사정비소에서 좀 부족하지만 경제 관련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림으로써 언젠가는 나무위키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거 본인이 해도 되는데. 제가 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어. 제가 하기에는 좀 그렇죠.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네. 뭔가 그리고 이게 그 인터넷 유명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긴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그거 자기가 올리면은 사람들이 귀신같이 잡아내서 다 지워버려요. 아 예, 그래요? 어뷰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어뷰징을 시도했던 인터넷 유명인들이 있었는데 다 칼같이 이 집단지성이 이렇게 그렇구나. 무섭습니다. 예. 저희가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런 거 잘해요. 우리 시사정비소도 나무 위키 올라가 있잖아요. 네. 아, 예. 오, 정말 어떤 분이 저희 애청자분이 정말 편편마다 어떤 편인지 성심성의껏. 성심성의껏 후원금이 얼마 들어왔는지까지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네. 올려주신 우리 네. 이모 PD님 감사합니다. 아 그 이모 피디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니 어쩐지 제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너무 칭찬이 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꿈이 좀 소박하시네요. 나무 위키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뭐 그 어. 무슨 인물 대사전 그런 거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막 해외 브리트니 뭐, 사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아 이게 제가 그 정도까지 잘 될 사람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게 후즈 스스로에 후즈 대한- 뭐 아, 후즈인가? 후즈후 네, 후즈후. 후즈후 딕셔너리. 음. 아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요. 잘될 겁니다. 꿈은 소박하게 시작부터 뭔가 불안불안하긴 그러니까요. 한데. 근데 나무 위키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게 저희 직설도 나무 위키에 있는데 나무 위키랑 위키디피아랑 다른 거예요? 다른데 위키디피아 사전이 약간 공신력이 있고 먼저 생기고 한데 그러니까. 나무 위키 나중에 생겼는데 그냥 한국의 네티즌들은 나무 위키로 많이 검색을 하나 봐요. 근데 굉장히 막 허위 사실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도 지금 빨리 저거를 누군가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별로 좋은 내용은 별로 없어. 제 것도 꼭 와서 안 좋은 것만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볼 때 이모 PD 그분 수상해요.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있을 때도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계속 그걸 날마다 고치면 오후 되면 꼭 고쳐 그 사람이. 계속. 근데 그게 고쳐진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몇 번을 맞아요. 이렇게 바뀌었는지 예. 진짜 엄청나게 바꿔. 반달리즘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자 이제 기가 주제로 워낙 들어갈까요? 많으시니까. 네. 그러시죠. 근데 그 흰고의 캐릭터가 예. 원래 있는 뭐 어떤 만화 캐릭터예요? 아 만화 캐릭터는 아니고요. 그 흰고 캐릭터는 박재선님이라는 만화가 분이 만드신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캐릭터가 이제 흰고가 있고 다람이가 있고 이렇게 가장 유명한 게 두 개가 있는데 카카오톡 이모티콘입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인데 제가 이제 그 고양이가 귀여우니까 계속 그 고양이를 그게 고양이에요? 예. 어. 아 이제 지금 맞췄어요? 고양이에요. 고양이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긴 해요. 뭐 강아지다, 뭐 너구리다. 너구리는 좀 약간 햄토리 같이 이상하긴 생겼어요. 한데, 햄토리. 예, 뭐 햄스터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예, 제가 뭐 그거를 좋아해서 계속 사용을 하다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하나씩 달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를 그냥 흰고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아지고 뭐 별명이 생기는 거는 재밌고 좋은 일이니까 그래서 계속 네,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있는 이 프로필 사진보다 실물이 나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을 잘 못 찍으시나요? 예? 사진을 잘 못 찍으시나요? 만만찮아요. 아니 근데 만만찮아. 정말 그 제가 실물 처음 뵀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진보다는 사진을 빨리 좀 이거 좀 불태우세요. 예. 이건 예, 이런 알겠습니다. 거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듣는 분들이 도대체 경제 얘기는 언제 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경제 하는 것 얘기를 같은데. 하시죠. 예, 네. 시작. 뭐 여러 네. 경제 얘기가 사실은 있어요. 뭐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뭐 한데 어제 뉴스에 가장 핫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네. 성남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지역 화폐. 아니 아, 당선된 분 아동- 이름 뭐야? 아 은수미 은수미 생각납니다. 아니 왜 감이 떨어지셨나요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은수미 의원 생각이 안 나네. 아 진짜. 이제 국회로 안 올 것 같으니까 내가 잊어버렸어. 은수미 아직까지는 당선자죠. 은수미 당선자가 네. 은수미 시장이라고 하죠. 그 새로운 공약을 냈는데 아동 수당을 예. 지역화폐로 주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하고 막 반대가 생겼어요. 청와대 네. 청원도 올라오기도 하고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지역화폐가 잘 되고 있는 편이었잖아요. 근데 아동수당에 대한 반대는 또 왜 그렇게 높은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뭐 있기도 하고 예. 해서 이 성남의 지금 이 지역화폐 문제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은수미 당선자 이제 저희가 시장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이제 은수미 성남시장이 성남 시민에게 제공하는 이 아동 수당을 지역 화폐로 제공하겠다라는 딱 요 이슈만 놓고 봤을 때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이 아동 수당이라는 게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아동 수당이 아니라 올해 9월부터 그렇죠. 올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 아동 수당인데 성남 시민에게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겠다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예,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이 성남 사랑 상품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역화폐가 실질적으로 성남시 내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긴 해요. 잘 활용이 되고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아동 수당이라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소비를 위해서 투자되는 돈이 아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투자되는 이 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이 될 경우에는 그 화폐의 순환이라는 어떤 경제적인 메커니즘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뭐 일단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실 때 은수미 당선자께서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공약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이재명 전 시장이 지난해 그런 발표를 했었어요. 아동 수당을 그렇게 한다고요? 네. 작년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부터 아동 수당을 그렇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은수미 당선자가 그걸 그냥 그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그 자체로만 좀 정리하자면 오늘 또 인터뷰를 보니까 인수위에서 이제 논의한 거지 확정한 건 아니다. 또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여론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네. 여튼 뭐 어떤 상황들일지 조금 더 그 얘기 나눠보죠. 예, 일단 아동수당법 10조에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수당법 10조에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일단 국법에는 법률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단서 조항이 달려 있는 게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할 수는 있다고 해놨네. 예. 그래서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아동수당법을 만들 때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한 게 사실 최초의 문제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기존의 아동수당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더 확대를 시키냐면 한국을 일컬어서 OECD의 개노답 삼형제다. 뭐라고요? OECD의 개노답 삼형제다. 개노답. 예. 뭐 그렇게 부르는 이제 말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이 OECD에서 뭐 근무 시간이라던가 안 좋은 거는 다 뒤에서 3등 안에 들어요. OECD 나라의 사람들이 개노답이라는 말을 안 써요. 본인이 만들어낸 얘기. 아니요, 제가 다른 OECD 사람들 중에 개노답이란 말을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한 우리나라에서 OECD 통계를 볼 때 한국이 항상 안 좋은 거는 뒤에 3등 안에 드니까 이제 한국이랑 같이 가장 안 좋은 나라 세 군데가 어디예요? 멕시코, 터키, 한국이 항상 맞아. 단골로 들어갑니다. 네, 항상 단골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 형제의 나라네 요즘. 그렇죠. 그렇네요. 그렇죠. 야. 그래서 이번에 뭐 축구 할 때도 역시 형제의 나라 뭐 이런 경제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예, 아무튼 근데 이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한국은 OECD에서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최하위권에 위치해 있냐? 일단은 아동수당을 지출하는 그 아동수당 지출 재정의 GDP 대비 비율에서도 뒤에서 4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동수당이 지출하는 비용 중에 현금 비중도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현재 아동수당의 우리나라 아동수당의 지급 형태는 무상보육을 통한 보육 서비스 제공이에요. 그래서 OECD 통계 기준으로 한국의 그 이제 아동수당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은 약 1%에 조금 못 미치는데 그 1%에 조금 못 미치는 지원마저도 거의 이제 무상보육에 집중이 되어 있고 현금 지급 비중은 거의 굉장히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독일 같은
이제 소위 복지 선진국들은 대부분 아동수당의 현금 지급 비중이 적어도 0.5에서 0.7%, 많게는 1%까지 지급을 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게 1%라 그러면 작아 보이지만 GDP 대비 1%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현재 GDP가 1,300조에서 1,400조 사이 정도가 됩니다. 2017년도 네. 실질 GDP 기준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1,300조에서 1%를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벌써 13조 원에서 14조 원 정도 되는 현금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거의 뭐 4대강 한번 다시 팔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그래서 4대강이 참 나쁜 정책이었던 겁니다. 예. 근데 여성가족 1년 예산이 0.5조 원밖에 안 되는데 아, 그래요? 그걸로 치면 한 20년 하는 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동 수당 자체가 원래부터가 현금 지급 비중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데 이제 사실 아동 수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수당이라고 처음 하는 생긴 걸로 겁니다. 돈을 준 건. 처음 생긴 겁니다. 음. 네. 근데 이제 그 수당이라면은 사실 수당이라는 명칭에 이제 걸맞는 형태를 좀 취해야 되는데 여태까지의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 정책이 거기에 좀 미치지 못했고 근데 이제 이번에 9월부터 이제 6세 미만 아동, 예. 네,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동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유독 성남시에서만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라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게 성남 시민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성남시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지급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원래부터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동수당 현금 지급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이제 그 현금 지급에서 이렇게 미미하게 늘어나는 올해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그 미미하게 늘어나는 혜택마저도 이제 성남 시민들은 배제가 되는 이제 그런 근데 형태가 되니까 그 예를 들어 한 1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필품을 사는 것 외에도 뭐 여유 자금이 아동 수당으로 생기는 거니까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좀 다른 걸로 쓰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10만 원 정도는 네. 무조건 물건을 사는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저귀를 사든지 네. 아니면 뭐 분유를 사든지 하는데 그렇죠. 10만 원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그냥 지역화폐로 해서 물건을 사는 거니까 내가 이걸로 뭐 학비를 대리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는 큰 차이가 문제가 안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10만 원이라고 하는 네, 그 금액은. 그 첨언해서 질문하자면 지금 흰고님이 그 아동 수당의 현금 지급 비율이 가뜩이나 낮은데 성남시에서 그런 정책을 시행하면 더 낮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 전제는 그 성남시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그 지역 화폐라는 것이 현금에 준하는 가치가 없다라고 전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금으로 뭐 보기에 따라 그 뭐 시장 가서 이렇게 물건 살 수 있으니 현금으로서 교환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차이가 뭔지 먼저. 네. 그러니까 사실 지역화폐 안 써봐가지고 저희도. 실제로 이제 성남시에서 예전에 이제 지금 이재명 도지사 당선자가 이제 정책적으로 육성을 했던 성남 사랑 상품권이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전통시장 매출이 약 20% 정도 네. 늘었다는 SBS의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 젊은 부부들이 성남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한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 성남사랑 상품권이라는 이 지역화폐가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못 쓰는구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젊은 부부들의 소비 행태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 와이프도 기저귀랑 분유 전부 다 인터넷으로 사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인터넷에 그게 약간 정품이 아닌 것 같은 제품들을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그 뭔가 공장에서 뒤로 네. 좀 빼가지고 싸게 파는 것 같은 그렇게 해서 뭉탱이로 사더라고. 그렇군요. 불법인가? 아니 말이다. 뭐 노브랜드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네. 근데 아. 그 유통기한 저도 조금 브랜드인 줄 그 알았어요. 촉박한 막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막 그런 걸 팔아. 뭐 굉장히 알뜰하시군요. 까지는 네. 아, 네. 여튼 네. 그게 인터넷으로 쓸 수가 없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10만 원 정도는 소비를 할 때 보편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산다라고 하면은 지역화폐라도 큰 문제점은 없지 않느냐.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문제는 이제 이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젊은 부부들의 소비 행태상 이분들은 옛날에 우리의 소비 행태는 뭐 이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직접 가서 뭐 입어보고 만져보고 관찰해보고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은 뭐 지역의 맘카페나 이런 데서 다 이미 사전적으로 정보를 습득을 하시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기 이전에 탐색하는 과정에서조차 오프라인 활동을 거의 안 하세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어차피 그게 다 대기업 브랜드여가지고 뭘 탐색해보고 말고가 의미가 없어요. 다 네, 그것도 뻔한 그렇죠. 거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아동 용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더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성남사랑 상품권을 만약에 뭐 A 그레이드, B 그레이드로 나눠서 아동수당으로 지급되는 그레이드의 지역화폐는 한시적으로 대형마트에 쓸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은 저도 사실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저귀나 카시트나 이런 거를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서 구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비싸지. 그렇죠. 그 근육값 비싸죠. 진짜 똑같은 제품도 500원, 1000원 아끼려고 다 노력하는 건데. 그렇죠. 이런 거 그 같아요. 말은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지역화폐를 첫 지급했던 게 그 성남시 청년 수당이었잖아요. 근데 청년 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 단위의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정말 성남시에서만 지급하는 어떤 약간 시혜적 복지의 성격이 있는데 그래 우리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런 재원으로 수당 줄게. 너네 이걸로 뭐 이렇게 필요한 뭐 취업 준비도 하고 해봐라고 할 때는 청년들이 받아들일 때 그래 원래 없던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게 무슨 페널티라고 인식될 만한 비교 대상이 없는데 아동 수당을 지역화폐로 준다고 하면 성남 시민들만 약간 페널티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사용에 불편함을 그렇죠. 느끼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약간 이런 가치가 충돌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애초에 청년 배당에서 그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했던 그 취지, 그러니까 지역 경제, 뭐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 만약에 성남 시민들이 약간의 페널티, 그래 우리 고장의 그런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좀 된다면 이 정도 페널티는 우리가 좀 감수할 수 있어. 라고 설득이 된다면 사실은 그 지적하신 괜찮은데. 문제가 약간 좀 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성남 시민들이 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그걸 그렇죠. 굳이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약간 그러니까 조금 원론으로 돌아가서 질문 중에 네. 뭔가 좀 진보적인 지역 단체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계속 이제 지역 화폐에 대한 고민들 혹은 뭐 지역 코인을 만들겠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게 있잖아요. 지역 화폐라고 하는 제도 자체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 화폐는 결국 이제 유럽식 어떤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의 모델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 화폐 제도는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 한국에서 지역 화폐가 이제 잘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은 지방의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지역 화폐라는 것은 결국 그 불태환 화폐여야 되거든요, 사실. 그 지역 안에서. 불태환이 뭐예요? 예, 그러니까 불태환 화폐가 뭐냐면 그러니까 태환 화폐와 불태환 화폐라는 게 있습니다. 화폐의 종류에는. 근데 태환 화폐는 엄밀한 정의는 태환 화폐는 금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예요. 예, 그 골드.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태환 화폐로는 달러화가 있죠, 미국 달러화. 그리고 불태환 화폐는 금과 교환 비율이 존재하지 않는 화폐. 문화상품권 이런 거. 예, 뭐 문화상품권이라든가 뭐 그런 게 하나의 상품권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 경제 내에서는 이 원화와 바꿀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그렇죠. 해본다면 그 지역 화폐는 불태환 화폐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 화폐가 만약에 원화랑 자유롭게 교환이 될 수 있는 태환 화폐가 되어버리면은 무슨 필요가 없죠.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일단 그 편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화폐가 필요가 없고요. 그 지자체장이 정치적인 의도로 지역 화폐를 과다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 과다 발행한 지역 화폐는 결국 그 지역 내부의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켜서 지역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락한 지역 화폐의 가치는 누가 그러면은 보상을 해주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이거를 만약에 중앙 정부에서 야 한국은행 너네가 좀 도와줘 이래서 발권을 좀 더 해서 도와줬다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해당 지자체가 원화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발행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점이 이제 그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역화폐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예를 들면 뭐 아동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동상을 이야기로 해보자면 국가가 성남시에 아동상으로 나눠줘라고 하고 예를 들어 한 200억을 줬어요. 현금으로 200억을 줬어. 통장에다 꽂아줬어. 예. 그러면 이걸 지역화폐로 나눠준다라고 하면 이 200억은 통장에 있는데 네. 이걸 200억 한치의 이 상품권을 찍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와 뭐가 교환되는 거야? 이 200억은 어디로 가? 그러니까 성남시가 신용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일을 성남시가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좀 다르게 청년 배당은 중앙에서 주는 돈이 없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돈을 뭐 100억 원 한치를 청년 배당으로 돈을 현금을 뿌렸다 상품권을. 예. 그러면 맞바꿀 뭔가를 주고 샀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남시가. 그렇죠. 네. 그러면 시 금고에 있는 100억이 네. 누가 가져가죠? 그 상품권만큼의 가격을? 이제 그거는 그 해당 상품권이 결과적으로 다시 성남시로 회수가 될 때 이제 교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성남사랑 상품권의 회수율이 이제 97.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성남시가 청년배당으로 사용을 했던 이제 그 성남사랑 상품권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회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성남시의 재원 이외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너네 이거 아동수당으로 써 해서 그 돈을 줬는데 이제 그 돈은 성남시 금고에 그대로 있고 그거를 교환을 익스체인지를 한 거죠. 이제 그 성남사랑 상품권이랑.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200억 원어치 화폐를 새로 발행을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네. 근데 화폐의 발행권은 항상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사실 그러니까. 상품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기념품 주게 문화상품권 100만 원치 사와 그러면 그걸 돈으로 받고 와서 상품권을 나눠준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이 지역화폐는 또 좀 다른 개념이어가지고 어렵긴 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돈 벌기 쉬운 방법이네요. 중앙에서 나온 돈으로 이렇게 지역화폐를 다 주면 중간에 200억이 딱 뜨는데 이거는 나중에 회수가 들어오면 돌려주는 면 없어지나? 그 이자놀이는 할 수 확실히 있겠는데? 글로 봤을 때 정말 일단 이거 어려워. 그래서 흥미가 안 생기는데 말로 들으니까 확 이해도 되고 재밌네요. 표정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가요? 네. 저는 원래 좀 더 적극적인 그런가요? 리액션을 좀 피해주세요. 표정을 좀 밝게 해볼까요? 네. 그 태환 화폐? 불태환 화폐? 난생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긴 한데 근데 지역 화폐는 불태환 화폐여야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는데 근데 그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어려운 말을 좋아해요. 아니 그 처음 듣는 말인데 근데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그게 불태환 화폐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요. 야 이제 앞으로 너네 그 우리 동네에서는 돈 대신 월급을 조개로 줄게. 이 조개 하나에 뭐 얼마야? 근데 그 조개 값어치를 원화로 환산하지 않아야 그게 불태환 그 화폐로서 그 불태환 화폐가 되는 건데 근데 조개 하나에 뭐 500원이야 1000원이야 이걸 교환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거는 애초에 불가능한 지금 거잖아요. 근데 지역화폐도 교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가능하다는 내가 식당에서 이게 상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동사무소 가져가서 다 현금을 바꿔주세요라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그 금액만큼을. 그렇죠. 그러면 태환화폐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 화폐는 태환 화폐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저는 불태환이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있는 지적하신 거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근데 교환이 안 되는 것은 화폐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가상화폐 논쟁 나올 때 예.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 중에 하나가 등가적인 교환이 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화폐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실 화폐의 자격에 관한 논쟁에서는 특정한 그룹의 경제 주체들이 합의만 해도 화폐로서 기능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능은 할수 게임머니 있어요. 같이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리니지 아덴이라던가 뭐 그렇죠. 이런. 네. 근데 뭐 아덴 같이 그런 뭐 큰 게임의 머니들은 사실은 그 태환 화폐가 됐죠. 사실 교환이 그렇죠.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정말 그 소수가 하는 그 약속된 게임에서 예를 들면 뭐 부루마블 같이 그거는 불태환 화폐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약속을 했으니 요 세계 안에서는 이제 근데 그 흰고님 주장은 지역 화폐가 그렇게 되어야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여튼 근데 그거 답해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지역 화폐가 많아지는 게 좋은 정책입니까? 각각의 동네에서 네. 우리 동네 순천도 예를 들면 지역 화폐를 좀 써보자. 이게 훨씬 더 좋다는데 라고 하는 그게 뭐 서구 유럽도 많이 하는 거고 라고 권장할 만한 제도인 건지 어쩐 건지. 흰고님이 시장이라면 하시겠어요? 지역 화폐. 저라면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귀찮아서. 되게 귀찮을 것 같아요. 그거를 막 진짜 엄청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장이 거잖아요. 귀찮겠어요? 공무원들이 귀찮겠지 사실. 그러니까 막 신경 쓸 게 많고. 네. 그 댓글에도 올라왔더라고. 앞으로 그럼 성남시장의 급여도 지역 화폐로 돌아. 뭐 이렇게. 일단 이제 제가 지역 화폐를 저라면은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일단 지역 화폐는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구도 요거는 이제 좀 요 뒤쪽에 사실 그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 할 때 또 제가 언급을 드릴 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국토도 굉장히 좁고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경제권 내부에서 교류가 엄청나게 활발히 일어나야지만 내수가 움직일 수 있는 국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수 시장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5천만 명이잖아요, 인구가.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내수 시장이 좀 나라 안에서도 분화가 돼도 잘 굴러갈 수 있는 나라들은 보면은 대부분 인구가 8천만 명 이상인 국가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일이 지금 인구가 약 한 8,5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아니면 뭐 영국이 인구가 6,5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인구가 7, 8천만 명 정도 되는 나라들이 이제 내수 시장이 약간 분화가 돼도 큰 무리 없이 굴러가는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라던가 1억 2천이죠. 근데 일본도 안 큰 것 같은데 상당히 커요. 그렇죠. 느낌은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그래요? 일본 되게 잘 사는 나라인데. 잘 사는 나라죠. 아니 인구가.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균형 있게 흘러가려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 물자와 인력과 화폐의 교류가 굉장히 거미줄처럼 많이 이루어져야 내수가 그나마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역 화폐가 등장을 해서 그 지역 화폐가 이제 해당 지역 경제의 일부분을 먹어버리면 이거는 모두가 자유무역을 하는데 어떤 한 특정 지자체만 보호무역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특히나 근데 주로 잘 사는 동네가 먼저 그걸 하니까 그렇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성남, 울산 같은 소득 수준이 높은 그런 도시 지역에서는 그 도시 지역의 소비가 다른 이제 지역으로 뻗어 나가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순천은 그래도 소득 수준이 조금 높은 편이지 않나요? 예, 다른 도농 지역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좀 경제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께서 또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에 많이 계세요. 왜냐면은 그 이제 도시 지역의 중산층 리버럴 계층의 아젠다가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진보적인 행정가 분들이랑 좀 일치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지역 화폐가 그 지역의 소비의 일부분을 잠식을 해버리면 다른 지역의 경제에 상대적으로 네. 좀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크고 인구도 더 많으면 괜찮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심지가 한 3-4개 서울만한 중심지가 3-4개 정도 있어서 이제 그 서울만한 3-4개의 중심지가 한두 개의 광역권에 전반적으로 소비를 퍼뜨리는 그런 형태면 사실 뭐 이쪽에서 지역 화폐를 해도 뭐 큰 상관은 없을 수 있는데 한국같이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는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 지역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는 나라는 어떤 유럽식 생활 공동체 및 지역 화폐의 도입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뒤집어서 이해를 하면은 반대로 저 뭐라 그러죠? 중앙에서 굉장히 많이 돈을 받아야 하는 지자체들의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그렇죠. 재정 자립도가 낮은 그 지자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역 화폐를 도입하는 시도해볼 게 수도 있는 오히려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요거는 또 하나의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사실 재정만 유출되는 게 아닙니다. 인구가 같이 유출됩니다. 그렇죠. 예, 인구가 같이 유출되는데 이제 인구가 계속적으로 유출이 되고 있는 지역에서 과연 지역 화폐의 도입이 그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유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리고 회의적이거든요. 실제 운영으로 생각해 보면 재정 자립도가 낮으면 그 지역 화폐로 감당할 만큼의 여유 자금이 없을 거예요. 그 진짜 운영상에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단체들은 뭐 한 15% 이 정도거든요. 그렇죠. 농촌 뭐 네. 이런 데는. 네.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번 돈 15% 가지고는 그 시청이나 군청 월급도 못 줘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비용을 일단 쌓아놓고 나중에 회수하면 바꿔야지라고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을 거예요. 가난한 동네는. 흰고님이 그 지역 화폐를 굉장히 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잘 사는 도시에서 시행하면 뭐 다른 그 지역에 좀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이 얘기는 사실 좀 부의 재분배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원래 이 지역 화폐 아이디어를 성남시에 처음에 꺼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사용된 그 예를 들면 마트나 이런 그 규모가 큰 기업에서 사용한 그 금액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트에서 써도 그 마트의 자본은 성남에 다시 투자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마트는 일반적으로 성남 및 그 인접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하겠죠, 아무래도.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이제 편집자님께서 말씀하신 부의 재분배 문제가 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스러운 주제예요. 왜냐면은 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대기업의 제품을 뭐 쓰고 뭐 마트, 백화점 가서 돈을 아무리 쓴들 그 마트를 쥐고 있는 모 대기업이 다시 투자를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을 창출을 하거든요. 예, 고용을 창출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우수한 경제 구조, 이거는 약간 말이 좀 잘못된 것 같고, 예, 어폐가 있지만 좀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이룩을 하려면 저는 대기업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 저희가 그 홈플러스나 이런데 입점 저지 운동 같은 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리된 법인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세나 뭐 이런 그렇죠. 세금이 전부 다 벌어서 본사가 있는 서울로 가니 순천 법인을 따로 내주어서 여기서 버는 이익에 세금은 순천에다 내주라 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좀 법 개정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회사는 분리된 법인을 좀 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예를 들면 상장된 어떤 회사 입장에서는 법인이 다 이렇게 나눠질 수는 또 없는 거니까 이 유통 브릿지들을
어떠한 네. 걸로 갈 거냐, 그리고 세금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가장 큰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에는 그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주셨던 이제 분리된 법인을 만들자가 요것도 이제 유럽에서 조금 시도가 많이 됐던 이제 방법이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자동차 회사가 본사가 이제 뮌헨에 있는데 뭐 쾰른의 공장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쾰른 법인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벤베 쾰른 법인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은 이제 베스트팔렌주에 내고 뭐 그런 방법들이 시도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법인을 많이 분리하게 되면 상속을 할 때 문제가 발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상속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분리된 지역 법인들이 어떤 세금 회피를 위한 좀 이제 꼼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방법으로도 좀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네. 2부에서 이어집니다.